스파이시. 오늘 조식은 조금 매콤하게 스파이시 누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스 맛이 없나? 거기. 뭐 스리라차도 아니고. 제 굴소스도 없었나? 아, 이거 먹어. 우리 뭘 우리가 안 넣나? 딱 몰라. 벌써 그냥. 이게 낫네. 내 거 한번 먹어볼래? 이거 안 맞다 나지? 스파이시라고 하면서 몰리면서 맛있다. 동남아 조식의 치트키인 쌀국수가 맛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저희 부부 살짝 당황했지만 대신에 다른 메뉴들을 부지런히 가져다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얘 나 좋은가 봐. 응? 외출하기 전 오전 수영을 빼먹을 수 없죠. 여기는 저희 방 발코니에서 내려다 보이던 빌딩 7 앞 수영장입니다. 이름 그대로 조용해서 한적하게 수영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겐 이쪽이 딱 좋을 듯 싶네요. 풀이네. 오늘도 어김없이 비가 내리네요. 마치 준비된 이벤트처럼 비가 짧게 내리다 그치기를 두세 번 반복하는데 다행히 수영장에 있을 때만 와서 우리에겐 낭만 그 자체였어요. 묵직한 물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제대로 수영하고 싶을 땐 여기 메인풀이 아주 제격인데요. 깊이가 무려 2.5m. 가장자리는 서 있을 수 있는 턱이 있어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조금 만만한 깊이를 원한다면 바로 옆에 있는 1.4m 깊이의 트로피컬 풀이 좋고요. 만약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도 아니라면 0.45m로 수심이 얕은 펌프를 추천합니다. 워터슬라이드와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있어서 보기만 해도 즐거워지는 수영장입니다. 열심히 수영하고 나오니 호텔에서 얼음 물수건을 나눠주네요. 시원하게 수영도 마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빠통 시내로 가봅니다. 지난 4번째 에피소드에서 푸켓 교통비 비싸다고 투덜댔었는데요. 오늘은 초반부터 땀 빼며 힘 빼기 싫어서 그랩을 불렀습니다. 그랩 비용이 206바트. 지난번 1km 가는데 400바트나 달라던 뚝뚝이를 생각하면 그랩이 엄청 저렴하게 느껴지네요. 사실 이 가격도 비싼 편인데 말이죠. 애초에 여행 계획은 오늘 카론 비치 쪽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빠통을 떠나면 왠지 찜찜하고 아쉬운 마음이 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변경해 남은 일정을 모두 빠통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빠통을 더 뜨겁고 적극적으로 즐겨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센트럴 푸켓 안에 위치한 애프터유에 왔습니다. 매장이 꽤 작아요. 분위기는 외부 테이블이 좋은데 이 더위에 밖에 앉는 건 무리고요. 실내 테이블은 손님이 빠지고 여유가 있어도 일정 금액 이상 주문해야 이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큰 사이즈 하나 주문하고 백화점 통로 방향 구석 자리에 자리 잡았습니다. 생크림과 망고 필레로 보이는 소스도 같이 나오는데 안 흘리고 예쁘게 먹는 건 어렵겠군요. 뭐지?
태국 여행 영상 볼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유명한 빙수? 사실 영상 볼 때만 해도 난 저긴 안 갈 듯 했었는데 이렇게 와 있네요. 얼음 빙수를 좋아하는 저희 부부 입맛에는 그리 특별한 맛은 아니었는데 어떤 분들은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 빙수가 계속 생각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드러운 우유 빙수를 선호하시는 분들 입맛에는 잘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안에 스티키 라이스 같은 거. 숟가락으로 열심히 파먹다 보면 속에서 망고 스티키 라이스가 나옵니다. 쌀 들어간 법을 설치하는 게 난 오히려 쌀에 나올 것 같아. 어떨까요? 감성이 실종. 빙수만 남은 체험 현장. 빠통 도착 첫날에 웨이팅과 합석 압박으로 돌아섰던 맛집 넘버 6에 재도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라는 애매한 시간에도 여전히 줄이 기네요. 1분 1초가 소중한 여행 후반부인데 줄 서서 시간 버릴 순 없죠. 다행히 바로 옆 당 레스토랑은 자리가 널널해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카카오 무스타? 카카오 무슨? 좋아. 오늘의 주문 메뉴는 솜땀과 남편이 제일 궁금해했던 파카파오 무싹 그리고 푸파퐁 커리를 주문했습니다. 아, 이렇게 세트? 파카파오 무싹, 팥, 볶다, 카카오, 태국 바질. 무쌉은 다진 돼지고기를 뜻하는데요. 한쪽만 섞어서 먹어. 이거 그냥 그런 맛 같아. 아시나요? 한국인이 거부할 수 없는 맛. 마치 맛있는 장조림 간장에 밥 비벼 먹는 것처럼 감칠맛이 아주 폭발을 하네요. 드디어 메인 요리인 푸파퐁 커리입니다. 게를 뜻하는 푸와 볶다의 팥, 커리를 뜻하는 퐁커리가 합쳐진 요리죠. 게를 커리에 볶다가 달걀과 코코넛 밀크, 액젓 등을 넣어 만든다고 하네요. 비주얼은 합격인데 소스가 좀 더 낭낙하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하네요. 그래도 일단 나왔으니 맛을 봐야겠죠? 자, 비닐장갑 끼고 전투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먹어요? 파낸 다음에 그걸로 먹어요. 평소에 손질이 귀찮아서 게 요리를 선호하지 않던 남편도 이 순간에는 즐겁게 게살을 바르고 있는 걸 보니 여행이 주는 여유가 사람의 취향마저도 참 유연하게 만들어준다 싶네요. 맛있어? 이게 약간 불량나고 이거 약간 고소하고 왜 한 번밖에 안 먹었지? 여러 곳에서 여러 번 먹어볼 거라는 후회가 드는 메뉴입니다. 푸켓 가셔서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많이 드시고 오세요. 당 레스토랑. 음식도 맛있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분위기도 좋은데 에어컨이 없어요. 거기다 맥주까지 마셨더니 너무 더워서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식사를 대충 빨리 정리하고 에어컨이 빵빵한 정실론으로 대피하듯 넘어왔습니다. 정실론 안에서 대충 눈여겨봐 두었던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네요. 커피 가격은 150바트 내외. 시원하게 드립길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달달한 아이스 모카를 주문했습니다. 음료 가격은 좀 있는 편인데
시원한 에어컨 값으로 치겠습니다. 저희에게 커피 맛은 그냥 쏘쏘했거든요. 리뷰를 보니까 여기는 식사 메뉴가 괜찮아서 쇼핑몰 안에서 간단히 식사 해결할 때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네요. 우리 옛날 요구르트 먹던 거 아니야? 시원한 커피도 한 잔 마셨으니 이젠 마사지 타임. 멀리 갈 것 없이 마사지도 여기 정실론에서 받기로 했어요. 1층 틴타이펑 앞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진행 방향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마사지 샵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부부가 푸켓 와서 받은 마사지 중에 둘 다 모두 만족한 유일한 곳입니다. 넓지는 않지만 내부 환경이 매우 깨끗하고 직원들도 체계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드는 곳이에요. 마사지는 압도 적당하고 정말 시원하게 잘 해주셨어요. 마사지실에 조용히라는 팻말에 따라 직원들도 조용조용히 진행을 해주어서 겉보기와는 다르게 마사지샵 특유의 정적이고 아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 보는데 딱 잘하더라. 남편이 모든 지압점이 정확했다며 마사지사를 극찬하더라고요. 잘 받았잖아. 둘이 같이 개운해지니 더 기분 좋은 마사지였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나오니 정실론 지하 1층에 기념품을 파는 곳들이 아주 즐비해 있네요. 아기자기한 소품부터 태국 느낌 물씬 나는 기념품들이 가득한데 가게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혹시 금액이 좀 나가는 비싼 물건을 살 때는 몇 군데 가격 비교를 좀 해보고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공항 가기 전날 마트 쇼핑은 필수 코스죠. 요즘은 국적 여행지에서 쇼핑을 잘 안 하는 편이니 태국 여행은 처음이라 가볍고 저렴한 것 위주로 소소하게 좀 사가 보려고요. 여보 우리 이거 사갈래? 태국 그거 양념 고춧가루 위에 이렇게 뿌려 먹는 거. 근데 신라면이 신라면이 이거고 이거 46. 나 할랄 인증 받았네. 이 아줌마 누구야? 제이빠 아니야? 태국에 그지? 여보 아래에서 100밭에 본 게 여기 159밭이야. 대형마트라고 해서 모든 물건이 다 최저가는 아니더라고요. 인기 있는 튜브볼 같은 품목은 편의점이 더 저렴했고 지하 1층 매장이 더 저렴할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태국 여행 선물로 인기 많은 위스키, 리젠시 구매 팁도 하나 드릴게요. 보통 출국할 때 공항 면세점에서 편하게 사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막상 면세점에 가보니 품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하시다가 리젠시가 눈에 띈다? 그럼 망설이지 말고 기회 있을 때 미리 사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10,000원이 비싸네. 못 먹겠다. 저희는 이번에 치약을 테파이로 구매했어요. 천연 허브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일명 콩알 치약이라고도 불리는 제품인데요. 이거 정말 무심코 일반 치약처럼 짜서 썼다가 다음 날까지도 혀가 얼얼한 기분을 경험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쌀알만큼만 아주 살짝 짜서 쓰세요. 그리고 여기서 팁 하나. 빅시 마트에서 쇼핑하실 때 당일한 매장에서 2,000바트 이상 구매하면 부가세 7%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마트 내 고객센터에 여권과 영수증을 내면 서류를 작성해 주는데요. 이걸 출국 시 공항에 가져가시면 텍스 리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금액이 약간 모자라서 아쉽게도 텍스 리펀은 못 받았습니다. 다녀보니 푸켓 여행에서 정실로는 그야말로 필수 코스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더위 피하기도 좋고 일반적인 쇼핑몰보다 볼거리가 훨씬 다양하더라고요. 마치 에어컨이 아주 빵빵하게 나오는 고급 버전의 실내 야시장 느낌이랄까요? 특히 식당가 분위기도 참 좋고 음식 종류도 정말 다양했는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와서 여기서 식사해 볼 걸 하는 아쉬움이 뒤늦게 밀려옵니다. 늘 그렇듯 여행지의 화려한 불빛 뒤에는 마음 한구석을 씁쓸하게 만드는 모습도 공존합니다. 한 남자아이가 광장 한가운데서 버스킹을 하고 있네요. 저희가 쇼핑하러 들어가기 전부터 부르고 있었으니 적어도 1시간 반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마이크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야시장처럼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공연이 있습니다. 태국은 관광이 활발한 만큼 아이들이 이렇게 버스킹으로 학비나 생계비를 버는 문화가 많다고 하네요. 학비를 도와달라는 팻말, 아이들이 견디기엔 너무 길고 고단한 시간은 아닐지 이 아이들이 고단한 거리보다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 더 많기를 바라봅니다. 아, 여기 풀빵이다. 그지? 여기가 작아도 그지? 여기 훨씬 낫네. 어제 거기 마린도 뭐 괜찮았는데 전날 갔던 마린 플라자의 깨끗하고 아기자기한 분위기도 참 좋았지만 야시장 본연의 매력으로 따지자면 역시 이 반산 야시장이 제대로인 것 같습니다. 음식 종류도 다양하고 특유의 북적북적한 사람 냄새와 활기가 여행 온 기분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네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두리안을 한 번 더 먹고 가려고 과일 코너로 먼저 왔습니다. 두리안? 예. 근데 여보 두리안 못 사갖고 가면 어떡해? How much? 똑같네. 250. 다들 아시다시피 두리안은 특유의 향 때문에 호텔 반입이 금지된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야시장 한편에서 얼른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아, 두리안 사실 때 비닐 장갑을 꼭 챙기세요. 너무 익었다, 그지? 맛있다. 근데 너무 익어서 물러. 비주얼이. 무슨 아이스크림 먹은 것 같아. 두리안 살 때 최고 품종인 몬통이 맞냐고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올드타운에서의 감동적인 맛보다는 살짝 아쉬운 맛. 내가 몬뚱 맞나? 응? 아까 내가 맛돌었잖아. 맞다는데 올드타운에서 먹었던 게 더 맛있지 않았어? 더 노랬잖아. 아까 사장님이 알아서 가격을 깎아주셨는데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래도 마지막 두리안 수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여기가 경기장이네. 우리 요 앞으로 지나왔잖아. 대박 있다, 대박. 양 많이 넣었네. 노점인데도 깨끗하게 조리하고 엄청 푸짐하게 말아준 케밥. 과연 맛은 어땠을까요?
두리안을 먹고 돌아서는데 이번엔 수완이 기가 막힌 코코넛 아이스크림 사장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맛이나 보라며 적극적으로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바로 가서 시식 스푼을 덥석 받아 들고 말았네요. 뭐 사실 유명한 곳이라서 버킷리스트에 저장해 놓은 곳이었어요. Hello, ice cream. 저 치아씨들 있잖아. 안 나와? 찰밥 맥주. 그래도 예쁘게 먹어야지. 너무. 아, 근데 이거 지금 써서 못해야지. 녹아가는 아이스크림 보고 화해 모드로 들어가 봅니다. 먹을 건 먹어야 하니까요. 아이스크림을 사면 안에 들어있던 코코넛 워터도 한 잔 챙겨주는 사장님 센스. 맛은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익숙하고 무난무난한 맛입니다. 그래도 태국 야시장에 왔으면 이 감성으로 하나쯤은 꼭 먹어줘야죠. 달달하게 당 충전 완료. 이제 여행도 막바지인데다 마트 짐까지 있어서 숙소까지는 푸켓의 명물 쌍테우를 타고 편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기사님이 처음에 400바트를 불렀는데 300바트로 흥정 성공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빠통 도착 첫날 충격을 받았던 건 아주 낡은 뚝뚝이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이렇게 번쩍번쩍한 쌍테우를 300바트에 타는 건 관광용이니 그려려니 하고 납득되는 수준이 되었네요. 어느새 푸켓에 적응한 걸까요?